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부활친구입니다. 지난번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내 집 마련 전략 꿀팁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6억 이하의 아파트 위주로 찾아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저가 아파트는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 수도권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따라 신혼부부분들도 고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근 기사들을 보시면 조금 더 문턱을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 탓에 기존 조건이나 한도로는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대출 총량제 등을 시행하는 추세여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도 하지만요. 기존 6억 이하 주택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보금자리론이 이제 9억 이하 주택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이는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한도는 아직도 그대로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 정부에서 실수 유저를 위한 주택금융상품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적격 대출인데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갚아야 할 이자는 은행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금자리론보다는 소폭 높은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관련 조건, 신청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상품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적격대출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인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격대출에 관련해서는 조만간 따로 영상 제작 예정이며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양한 보금자리론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주택담보대출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큰 틀에서는 비슷하긴 하나 이자나 소득 조건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또 접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공부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더 나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모기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에 같은 경우 지난번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디딤돌 대출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금자리론 상품은 위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마 은행에서 가시면 T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저 상품을 마진이 적어서인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창구 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고 친절한 것도 있겠지만요.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을 보시면요. 딱 정확하게 신혼부부 전용으로 나온 상품은 아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다수는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대가 거의 딱 맞기 때문입니다. 현재 1주택이신 분들은 갈아타기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빌라에서 아파트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집이 없으면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 거주 환경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지 않은 케이스라면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된 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살기 어렵기 때문에 1주택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가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증 소득 요건을 보시면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 전에는 대상이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으로 따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라면 미리 단독 명의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이 구간에 걸리시는 분들이 가장 애매합니다. 1인당 연봉이 4,500만원인데 맞벌이라서 9천만원이 되어버리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휴식기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의 주택에는 대출이 안 나오기도 하고 소득 조건도 맞지 않는 분들은 아예 적격 대출을 알아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6억 이하 아파트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이자를 더 내더라도 최대한 많은 한도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대출은 활용할수록 가치가 커지거든요.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활용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서 둘 중 한 명이 퇴사하려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소득 산정 방법을 보시면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한다고 하니까 잘 계획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잠시 영업 중단을 하거나 매출을 다른 데 빼놓으시려고 해도 모두 걸리게 되는 사유입니다. 아마 보금자리론 신청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증빙서를 구비하는 것이 은근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엔 홈택스에서 거의 대부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해서 제공하면 알아서 내 자료를 스크래핑 해갑니다. 2021년 보금자리론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3억 원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LTV 기준으로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활용하시는 분들 중 갑자기 감정가가 높아져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까지 오르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듯한데요. 개인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적격 대출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이자가 더 비싸긴 한데요. 솔직히 분양받고 집값이 몇 억이 올랐는데 이자 조금 더 내는 것은 감수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저렴하기는 하나 그 격차가 집을 사고 못 사고 결정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라는 건 상당한 메리트이긴 한데요. 어차피 지금 저금리 시대여서 다들 이자가 싼 편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다수가 소득이 거의 연 7천만 원 이상인데 연소득의 2% 내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자 부담하는 것이니 사실 외식 몇 번 안 하면 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에서 6억의 아파트 하나를 잡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그냥 당첨된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7월부터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도도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는 등 확실히 문턱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내년 결혼 예정이신 분들도 지금부터 미리 내 집 마련을 세팅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